앞서도 조금 말씀해 주셨지만 부채 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조금 언급해 주셨거든요. 네. 지금 도대체 어떤 상황인 겁니까? 대한항공의 최근에 부채 비율이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반기 말 기준으로 900% 가까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너무 사실 이게 부채 비율을만 가지고 회사가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기는 좀 힘들기는 한데, 상대적으로 다른 글로벌 항공사들, 주요 항공사들 보면 20대 안에 드는 데들은 평균적으로 200% 안쪽입니다. 일본의 재팬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70%도 안 되는 부채 비율이고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가 아는 대부분 아나도 150% 정도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고, 대부분 항공사들이 많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부채 비율이 올라갔던 원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많은 원인들이 대부분 자산을 너무 좀 과도하게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비행기를 많이 산 부분도 있지만 그나마 그거는 좀 다행이라고 본다면, 제일 큰 부분이 유유자산, 그래서 쓸데없는 부동산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저희는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쓸데없는 호텔 부지들, 사실 호텔 그 부문은 전체적으로 창사 이래 계속 전체적으로 적자를 계속 보이고 있는 부문이고, 저희가 LA에 그 호텔을 왜 들고 있어야 되는지 사실 좀 모르겠는데, 그게 장부가가 1조 2천억, 그 다음에 렌터카 사업부까지 합쳐서 1조 6천억의 엄청난 장부가를 가지고 있고, 그게 딸려있는 부채도 어마어마한데요. 그런 것부터 이제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10년 넘게 개발도 안 하고 있는 호텔 부지들, 그래서 종로구 송현동, 그 경복궁 바로 옆에 호텔 짓겠다고 또 그러고 있는 부지나, 아니면 제주도에 있는 파라다이스 호텔이라든지, 또 나머지 호텔들도 대부분 저는 이제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재팬 에어라인이 과거에 2010년 이후에 우리 아메바 경유로 유명한 이나모리 회장님 가셔서 그렇게 그 바꿀 때 첫 번째 한 것이, 그때도 재팬 에어라인도 계속 적자가 300억, 400억 그씩 맺는 적자가 나고 있었어요. 호텔 부문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한 것이 가장 큰 부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호텔은 호텔 사업을 아예 접자는 게 아니라 호텔을 잘할 수 있는 회사가 호텔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레버리지를 갖게 되면 기업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하버드의 로고프 교수, 이제 기업 부도, 또 국가의 부도, 이런 부분, 부도에 대한 부분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연구하신 교수님인데, 그분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항상 인류의 역사를 보면 1200년대 이후에 이 국가의 부도 사례들, 기업의 부도 사례들을 다 사실 연구를 해보면 누구든 가릴 거 없이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쓰게 되면 크레딧 크리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용 절벽에, 크레딧 크리프에 올라서게 되고, 절벽 위에서 또 외부 환경이 변화하게 되면, 약간이라도 변화하게 되면 또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그만큼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 그래서 안정성을 개선하는 것이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면 한진그룹이 어떻게 앞을 꾸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한진의 미래 모습, 한진그룹의 미래 모습은 종합 물류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호텔 부분이라든지 부동산 쪽, 과도한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좀 덜어내고 운송 전문 기업 집단으로 다시 한번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운송 전문이라고 한다고 했을 적에도 요즘은 확장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대한항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공기 수리라든지 아니면 항공우주사업부로 군수 관련된 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정말 우리가 개척해야 될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개척할 수 있는 시장은 또 그쪽에서도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미래 항공사의 모습을 좀 갖췄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 얘기 많이 나오는 드론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항공 운송이에요. 그래서
뭐 당장에 큰 돈이 들어갈 부분도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당장 우리 혼자 살려고 하면 큰 돈이 들어갈 수 있죠. 근데 다양한 IT 전문 기업들이나 국내 기업들하고 서로 시너지 낼 수 있는 방법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유통회사들하고도 좀 저희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요즘 드론 택시도 나오고 드론 택배도 얘기하고 뭐 무인 드론 관련해서 다양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좀 미래지향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냐. 단순히 이제 기재만 늘려서 이게 외형이 늘어나는 것이 회사가 정말 실속 있어 보이겠느냐라는 퀘스천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실 개척하기 또 좋은 영역 중에 한 가지가, 예전에 이너우리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비행기 안에 손님들을 10시간씩 가둬놓고, 이거는 이제 가게로 치면 가게 손님들을 10시간씩 감금시켜 놓은 건데, 감금시켜 놓고 물건 하나도 못 판다. 그러면 그 자체는, 그 가게는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예. 손님이 뭔가 되게 불만족했거나, 뭐 살 게 없거나, 아니면 살 의지도 있고 뭐 한데 뭔가 그 서비스가 만들어지지 않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면세점하고 경쟁이 될 수도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기내 면세품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사실 와이파이를 깔고 기내에 초고속 인터넷을 깔 수 있다라고 하면 기내에서 온라인 쇼핑이 가능하거든요. 작년에 우리 국내 그 소매 판매가 470조 원이면 그 중에 120조 원이 온라인이었어요. 연간 20%씩 온라인 매출은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 티켓이 발권되는 시점부터 사실은 우리 고객의 나이를 알고 성별을 알고, 그죠? 과거 그 구매 내역도 알고 있고요. 마일리지하고 연계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저희는 비싼 임대료를 내는 오프라인 면세점에 비해서 분명히 원가 경쟁력이 있거든요. 또 직원을 그렇게 고용할 필요도 없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내리는 시점에 물건 찾아가게 하면 고객들 입장에서 무거운 짐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우리 입장에서 무거운 항공유 써가면서 물건을 실어 나를 필요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잘만 생각을 하면 또 수익, 이제 단순히 티켓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수익도 발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새로운 시각에서 좀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다양한 직원들이 먼저, 저는 이런 제가 지금 얘기한 것보다 훨씬 먼저 이런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어떤 수익 증대라는 한 목표로 회사 기업이 달려갈 수 있기를 좀 바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LCC를 추가로 막 3군데 내주고 허가를 내주고 앞으로 뭐 더 내줄 수도 있을 것처럼 막 분위기가 돌고, 이런 거는 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차입금 많은 기업 집단들, 아시아나 항공도 그렇고 대한항공도 그렇고 차입금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다 대부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외환은행 등 국책 또 국책 시중은행들인데, 그런 은행들이 결국은 그 피해가 가게 되면 그게 국민의 혈세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제2의 한진해운, 제2의 해운업처럼 돼버릴까 봐서 저는 되게 걱정이 많이 돼요. 그때 한진그룹, 한진해운 법정관리 갈 때도 그때 설마 국적 해운선사 우리나라에서 1등이고 글로벌에서 탑10 안에 드는 정말 엄청난 해운선사를 정부가 망하게 냅두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고 this time is different 라고 맨날 얘기를 했는데, 그 different 하지 않다라는 거를 지난 인류의 역사에서 제가 기업 부도와 관련된 부분들을 저도 크레딧 애널리스트로서 오랫동안 연구를 했는데, 거의 예외 없이 그런 사례가 몇 년 정도는 지속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정부도 좀 나서서
이런 부분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업계의 어떤 구도 개편이라든지 출혈 경쟁을 좀 자제시키는 분위기, 문화를 국토해양부도 좀 나서서 제가 믿지 사람이 믿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익이 나야지 사실 안전도 담보가 되는 거고요. 비행기 안전이 적자가 나는 회사가 계속 적자가 나고 부채 비율에서 법정 관리 가느냐 마느냐 하는 회사가 안전에다 쓸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안전을 위해서도 회사는 이익을 내야 되는 거고요. 또 이익을 내야지 직원들한테 더 많은 보너스를 줄 수 있는 거고 더 많은 직원들을 고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익을 내야지 나라에다가 법인세든 각종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익이 나야지 그걸로 이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배당으로 주주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계속 고잉 컨선을 하려면 계속 기업으로 살아남으려면 또 사회적으로 기업이라는 주체가 사회로부터 받은 미션은 제어와 서비스를 공급해서 고객들을 만족시켜서 결국은 이익을 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부분들이 저는 이제 좀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한진의 이상적인 지배 구조라고 본다면 예. 어떤 구조를 좀 제안하시겠습니까? 기업의 지배 구조라는 거는 기업의 의사결정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수많은 의사결정을 해서 그 결과물로 만들어져 있는 게 이제 기업이라는 게 뭐 눈에 보이는 거는 뭐 본사 사옥하고 그런 것밖에 없죠, 사실.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기업이라는 건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대부분이죠, 사실. 근데 그 눈에 안 보이는 실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수많은 의사결정을 그래도 망하지 않게 잘 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건데요. 그래서 의사결정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SK 소버린 사태 때도 그때 뭐 또 독립적인 그때는 제 기억하기로 남대호 이사님으로 기억하는데 소버린에서 임명한 이사하고 SK에서 임명한 이사가 같았어요. 같은 사람을 둘이 다 추천한 결과가 됐는데 그분이 굉장히 세게 이제 그 감사위원회도 운영을 하시고 또 그때 문제 제기도 많이 하셔서 독립적인 감사도 외부 감사도 감사가 처음으로 막 바뀌고 그런 일들도 막 생겼었고요. 그래서 지금 SK그룹 보면 저는 지배구조가 굉장히 많이 개선됐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대차그룹도 엘리엇이 들어온 이후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외국인 사회이사들도 많이 지금 오신 상태고 그런 이제 좀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실 수 있는 분들이 이 한진그룹에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잘못된 의사결정들이 결국은 기업에 피해를 줬는데 실제 그 대한항공 증자할 때 보면 대주주들이 이미 지주회사로 도망간 것처럼 뭐 대한항공 주주들 입장에서 보여졌겠죠. 그래서 2015년에 뭐 증자한다든지 했을 적에 실제 대주주들이 책임을 졌느냐? 뭐 아니라는 거죠. 한진해운 문제됐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 미흡하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한참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괜히 이런 그 욕먹을 거 없이 제 생각에는 뭐 이런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는 그냥 굳이 전면에 나서서 막 경영을 하기보다는 보이지 않게 존재하는 형태로 하고 또 기업 가치를 높여서 그걸 통해서 개인의 재산 가치도 늘린다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저는 사실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나라의 지금 지배구조가 사실 다 같이 처하고 있는 문제인데 이 기업의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주고 또 뭐 그릇된 의사결정을 하지 않으려면 결국은 매기가 있어야 돼요. 매기가. 그래서 저희에 대해서 그냥 너무 부정적으로만 자꾸 해서 자꾸 문을 닫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매기련이 또는 시어머니 좀 귀찮은 소리 많이 하지만 시어머니가 자기 잘 되려고 자식들한테
싫은 소리를 하는 건 또 아니니까 예,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너그럽게 하셔서 좀 뭐 견제와 균형,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했던 얘기인데 그런 견제와 균형이 좀 살아있는, 그래서 기업 가치 하나만 보고, 그렇죠? 그래서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하나만 보고 정말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 주주들이 똘똘 뭉쳐서, 직원들까지 똘똘 뭉쳐서 서비스도 개선하고 또 그 기업 가치가 개선돼서 국가적으로도 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람입니다. 네.